네, 이동형 TV 총선 기획 박진남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 7회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죠. 네. 이해돼야 되는 저희 때문이 아니고 어번- 김남국 아니요, 근데 안산입니다. 네. 안산에서 이 금요일 주말에 이 시간 서울까지 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서울이 또 상암이 또 서울에서 약간 끝자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가 정식으로 소개해 주시고. 네, 오늘 출연자는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 갑에 출마한 김현 예비 후보 먼저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김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비란 이거 아직 딱 아니, 나는- 언제 때입니까 이거? 19, 20날 경선을 해요. 아. 예, 100% 남은 곳 몇 곳 남았나요? 지금? 6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광주도 민영배 구청 전 구청장 예. 지역도 지금 경선이 있고요. 춘천도 하고 등 해서 6군데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 경선이 19일, 20일 예. 하고 21일 날 발표하는 겁니다. 아유 참. 뭐 어차피 되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가 안산시 단원 그 안산 여기에서 그동안 그래도 많이 밭을 다져놨죠? 제가 5년 차입니다 지금. 5년 예, 차. 5년 차. 예. 음. 세월호가 올해 6주기가 되고 네. 6주기. 그 저희가 5일차는 어디 갔어요? 김남국 5일차. 5일차. 예. 아, 곧 차 타고 오고 있는가? 5년과 5일차입니다. 지금 뭔가 전략 공천 됐다고 약간 좀 거만한 거 아닙니까? 네. 아,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워낙에 겸손하잖아요. 김남국 네. 변호사가 겸손하고 사무실 얻고 그다음에 집 이전하고 예비 후보 등록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12월 17일 후보 등록하고 사무실 개소식하고 그리고 한 100일 동안에 할 일을 음흠. 대부분 예비 며칠 후보들이요. 상관이 하네요, 진짜. 지금 5일 상간에 하는 거죠. 김현 전 의원께서 많이 좀 끌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이제 안산 내려가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안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특장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눈에 네. 들어오고 귀가 트인 거 3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5년 되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고 어. 말할 수 있는 건데 또 젊었으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그리고 호남 분이잖아요. 특히 안산이 호남이 많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를 해요. 여론을 네. 몰아가는데 그래서 호남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정착하는 데는 잘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네. 우리 김현 후보님께서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개인 지도를 해주고 있다. 가야 한다는 네, 얘기가 어떤 아, 개인 그게 지도를 해주나요? 일요일 날 이제 전략공천으로 발표가 되고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산에 와서 일단은 그 이제 그동안 경쟁하던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추스리지 못하더라도 안산에 그 시간에 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제가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네, 무릎 꿇고 들어오네요. 두 번째는 후보님 안 그러지 보입니다. 마세요. 안 보입니다. 그냥 제가- 웃어요. 그냥 오세요. 오세요, 후보님. 아니 근데 똑같은 옷을 지금 며칠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몇 년째 입고 다니죠?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아시죠? 네. 2012년도 네. 그 사건의 변호사고 제가 의뢰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을 관계죠. 근데 지역구도 단원갑, 단원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안산시 단원 의뢰 전략 공천된 김남국 후보입니다. 후보. 네, 예.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단원구 의뢰 공천을 받은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와, 네, 이동형 TV에 늦게 오면서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동형 TV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반가운 얼굴 뵈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현 후보님도 정식으로 인사. 네. 예, 저는 단원갑의 제21대 예비 국회의원 후보 김현입니다. 저는 와동, 선부 1, 2, 3동, 화정동, 신길동, 백운동, 원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우라 말이야. 경선이 19일, 20일 날 있고요. 3월 네. 19일, 20일이고 그 안산 단원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시민 경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추출해서 예.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가장 혁신적인 방식의 네. 경선입니다. 아, 다른 지역하고 다르네요. 6군데가 지금 이제 100% 어. 시민 참여를 통해서 경선을 정하는데 오늘 2군데가 더 늘어나서 아마 저희 당에서 한 8군데 정도가 네. ARS 100%
당원상에 당원 예. 당규에 있는 예.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뽑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 김현 전 의원은 뭐 국회의원 활동도 했고 네. 또 세월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인지도가 뭐 당에서도 역할을 했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동영 TV에 지금 나와 있고 어떻게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선거라는 건 막판까지 가서 열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절박하게 뛰고 계시고요. 예. 그 절박하게 뛰는 와중에도 저는 감동한 게 밤에 10시에 저를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메모를 해주면서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고 와. 정신이 아. 없게 예. 저보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 진짜 김현 의원님밖에 없다라는 아.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김남욱 네.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받고 내려가면서 사실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외롭죠. 또 그 지역에서 오래 준비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날아오면 밉지. 속상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옆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힘이 났겠네요. 네, 김현 의원님이 그냥 단순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게 아니라 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고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준비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또 지역에 계신 어르신 분들 특히나 이제 제가 광주 출신인데 호남 향후의 선배님들께서 진짜 거의 뭐 집 나간 그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아들 찾듯이 진짜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네. 어쨌든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줬잖아요. 근데 지난 2016년도에는 호남으로부터 저희들이 외면을 받아서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건데 이번이 단원 가불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고 저쪽 상록 가불은 더불어민주당인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의 이 질적 발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단원 가불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이고 이제 청년 전략으로 오니까 이제 거기서 준비했던 분들은 속상하죠. 그래서 원망이 있는데 또 덤으로 제가 이제 김남국 변호사랑 친분이 있는 걸 아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런 원망을 그래서 너무 예. 죄송해요. 근데 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세우는 예. 사람이 돼야 된다 예. 해서 그 마음으로 같이 임하고 네.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원래 이제 강서 갑에 나가려고 하다가 네. 뭐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웃어요? 금태섭 전혀 안 왜 웃었어요. 그럼 웃었는데? 어제 그럼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무슨 경서 있었어요? 저는 오직 안산이어서.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뭐가? 오직 안산. 강선우 예비 오직 후보가- 안산. 예. 가산점 없이 오직 안산. 진짜 가산점이 없어? 그리고 일반 가산점이 시민. 있었는데 네. 없었어도 이겼다. 그래도 65%를 예, 예. 얻어. 아니 압도적으로 그런데 여성 신인 가산점이 25%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거와 없었어도 이겼다. 네. 빼도 와, 이겼다. 야. 그게 근데 엄청나네요. 당원 굉장히 50,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일반 거죠. 국민 네, 50인데 예. 둘 다 이긴 다 거니까. 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이긴 거잖아요. 둘다 둘다 이긴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선우 후보가. 우리가 김남국 변호사 하면서 무슨 조국 대 반조국인이 중도가 의미 다 없어요. 날아가니 그걸 의미 없다는 걸 없어요. 지금 아니 이동영 작가는 이미 알잖아요. 그거.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아 당에서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강서갑에서 컷오프가 되고 진짜 완전히 한가한 백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우 누나 이제 선거사무소 세팅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선우 누나야? 예, 선우 누나 친한 누나거든요. 오 그래요? 네. 갑자기 어제부터 친해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친했습니다. 선우 어떻게 누나랑. 어떻게 친하죠? 원래 이제 그 방송을 계속 같이 해가지고 MBN. 예, MBN의 아침에 뉴스파이터 같이 나가고 또 저녁에 TV조선에 이것이 정치다 나가고 하면서 월요일 아침 저녁으로 매번 보던 예. 사이였고 친해졌고요. 알겠어.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인물 탐구 전에 아, 우리 예. 김남국 변호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컷오프되고 그 굉장히 내적 갈등이 좀 많았잖아요. 그때 심정 잠깐 얘기해 줘봐요. 뭐 다 지난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좀 후회했죠. 아니요 정착이 후회 그런 그래요? 건 없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서갑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후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의 그 지도부나 일부에서 강서갑에 출마하지 말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로서는 갈 수밖에 없다. 불출마를 각오하고 쓴 거였고요. 다만 이제 이걸 쓰면서도 야 이게 전체 선거에 이미 지금 시끄럽게 되었는데 전체 민주당 선거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서갑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린다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될까. 그래서 그 장소 전략복천 지역이 나오면 입장을 발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진짜 마음이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그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네요. 당을 예. 사랑해야죠. 그럼요, 선당후사. 초년뱅인데 네. 저는 이동현 같은 소리 32년 바락 찔렀을 것 같아요. 저는 32년 창당했어 창당. 저는 32년 차잖아요. 32년 88년 대선배님이에요. 도에 제가 이해찬 당대표 입당 동기잖아요. 와 제가 태어날 때 입당하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1988년도. 네. 입당 동기. 그러니까 와. 32년 차거든요. 와. 당은 유불리함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늘 정당 정치가 우선하고 그 후순위가 개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돌파가 되지. 조금 어렵다고 다른 당을 선택하거나 뛰쳐나가면 추워요. 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마 전국 다 생겼습니다. 제 기억에 광주부터 서울 온데 다 갔다 왔거든요. 마음속에 저도 같이 가는 거죠. 아 광주 가면 잘 될까? 아, 이게 좀 경기도 어디 가면 잘 될까? 근데 그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좀 너무하다 저는- 생각을 아, 많이 이게 했었어요. 무슨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계속해서 기사로 어디 나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이 보도가 뜰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아. 그 지역에는 심지어 아는 후보님이 또 연락을 주시거나 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저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 말씀 지금 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당을 저렇게 사랑하는 김남국 변호사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엄청 욕했던 것 같은데 당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허위 저한테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제 단원을이 살짝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모르죠.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 문제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때 길게 통화를 못했던 게 있는데 끊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어느 지역이든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할 거다라는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이 이번에 공천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청년 공천이었거든요. 그다음이 여성 공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공천의 상징이 김남국 변호사다라는 것이 워낙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디 되지만 결론은 날 거다라고 봤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할 때 이야기했던 게 이게 당 대표님이 직접 언급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절대 너를 그냥 보내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기다려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잘 그때 됐어요.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네. 묵직하게 있어야 돼요. 무슨 뭐 기자회견 한다든가 삭발한다 이런 거 아 절대 절대 그런 거안 단식 돼요.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죠. 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다시 바르라고. 아니, 삭발하려고 그랬어. 삭발만 한 게 추워. 아니라 삭발하고 단식까지 잘 참았어. 그 됐어. 기다린 동안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술만 혼자 먹어가지고 진짜 제가 죄송하다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예비 후보님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 후보님은 진짜 몇 개월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선거를 준비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전략공천 됨으로써 어제 이제 또 한 분 후보님께서는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그 입장을 아이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데 또 저 격려하려고 제 선거 캠프에 또 오셨대요. 고맙네요. 그래서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 예.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해야 된다. 그 근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분열하면 안 된다. 선당후사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러니까요. 네. 감사한 마음 전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자,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실시간 시청자 10,000명이 넘었어요. 1만 명 넘었으니까 와 역시 이동형 파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후보부터 제가 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본격 인물 탐구 네. 김현부터 갑시다. 김현 누구입니까? 네, 1965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릉여중 강릉여고를 나왔고 고등학교까지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재학 시절에 군부 독재 타도에 앞장서면서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학술부장은 어떤 학술부장은 일을 해요? 독재타도 네. 호언절패 독재타도를 교육했죠 학생들에게. 자,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1988년 제야 인사 98인이 정당 정치의 필요성을 깨닫고 평민당 입당할 때 낑겨서 학생 대표로 학생 대표로 인재 영입된 거. 지금으로 말하면 인재 영입입니다. 네. 됐습니다. 뭐 인정협 됐을 때 이제 그때 23 DJ께서 뭐 어떤 이야기 해주셨어요? 5대5로 지분을 주고 당직도 5대5로. 와. 그래서 그때 사람이 없어서 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겨우 긁어 모아가지고 출마 안 하려는 이해찬 대표까지도 의뢰 출마해서 지금 7선 의원이 된 거죠. 24살이었죠 그때. 24살. 와. 야.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네. 대변인실 부국장 맡으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정치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을 거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청와대 춘추관장직을 역임을 야. 하게 됩니다. 역대 최 장수 최연소 최연소. 와. 최초 여성 최초. 춘추관장. 예. 와. 아셨네요. 역대 최단신. 못됐어. 아니 그래도 본인도 지금 단신이면서 작은 게, 또 작은 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동형 TV에서 살짝 이렇게 좀 또 이렇게 간을 좀 맞추고 예. 진짜 작은 게. 그러니까 작은 말입니다. 고추가 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12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아서 19대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네, 하지만 20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불안했던 마음을 더 잘 아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네. 그래서 외려 안정적으로 제가 본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고초를 겪으면 그 이제 본질이 드러난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예.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도와주느냐 아니냐가 다 드러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김남국 변호사랑 같이 토론을 오랫동안 했고 그 촛불 여의도 서초동 집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입장을 띌 수는 있지만 최민희 의원과 저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한 믿음, 돌파할 수 있다. 네. 그것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박재 씨가 이야기해주겠지만 그 총선에서 공천 받지 못한 컷오프 것은 됐죠 그때. 예. 저는 사실은 재판이 무죄가 났는데 네. 그때 지금 김종인 추호 비대위원장, 선생님? 예, 예.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정장선 네. 전 의원이죠. 지금 시장하고 있는. 네. 그때 사실은 무죄가 났는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무적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컷오프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억울한 일이거든 이거. 그러니까요. 억울하죠. 예. 사실은. 억울한 일인데 이걸 그때 종편에서 조리돌림했어요. 네, 그랬죠. 계속 이거를 막 그 갖고 이동영 난리였죠. 예. 이동영 패널이 컷오프 당했잖아요. 방송 출연을 저 두둔하다가. 아, 잘렸어요. 세상에. 막 얘기하다가 예. 잘렸지. 잘렸죠. 와. 그리고 이 대리기사 사건을 또 청와대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직접 김기춘이 막 관리한 관리하면서 거죠. 악의적으로 예. 그걸 좀- 자, 증폭시켰어요. 2014년 9월달 논란의 사건입니다. 음. 김현을 바꿔버렸던 사건, 대리기사 폭행 사건. 결국 무죄가 됐죠. 네. 일단은 뭐 기소가 됐는데 네.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박근혜 정부가 이걸 좀 이용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거를 드러났습니다. 악의적으로 증폭을 시켜라라고 지시를 한 이런 정말 개쓰레기죠. 이거 2012년 대선 당시에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또 감금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홍어, 전라디언 등의 표현을 국정원이 먼저 쓰고 일배로 확산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네. 그 사건을 악의적 우리 프레임 씌운 거예요. 그렇죠. 김남국 변호사가 변론을 네, 했었고요. 1심부터 같이 변호를 예, 했는데 네. 거기에 그 강래영 변호사가 등장을 네. 합니다. 여직원 국정원 요원을 이제 우리는 김남국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예. 우리를 변론한 예. 거고 네. 고소대리한 거죠.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한 게 국정원 출신의 강래영 예. 변호사예요. 이분이 대리기사 측에 그 청년들을 무료 변론을 하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다음에 김기수 차기환이라고 차기한 하잖아요. 변호사 있어요. 차기환 변호사하고 김기수가 또 대리기사를 무료 변론을 합니다. 그 사람을 근데 정치성에 차기환이 우세합니다. 예. 1차로 그 세월호 그 저기 위원회 특조위 예. 1기였고 예. 2기에 김기수가 등장을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김기수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 음. 특위에 출근하려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막는 바람에 그렇죠. 출근도 못하고 불발된 그만두는데 건데. 저쪽에서 추천한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건데 그 김기수, 차기환, 강래영 이 세 사람이 하필 그 세 사람이. 예, 대리기사 다 엮여 있는 대리기사 예. 측 무료 변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네. 제가 뭐 종편에 상당히 많이 출연했었는데 종편의 모든 주제가 그거였어요. 네, 100일 정말 모든 주제. 그냥 제가 이때 죄송한데 꿈에 계속 나왔어요. 제가 하도 많이 하니까 계속 보니까 제 꿈에 5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 이제 농담이고 진짜 어떤 패널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 기억이 안 나시는 네. 분들은 지난해 조국 교수님만큼 그런 그만큼 식으로 그러니까 보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되거든요. 조국 네. 그때랑 그래서 비슷했었어요. 제가 네. 조국 전 장관을 보면서 예. 제가 당했던 거가 네. 고스란히 투영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그 시기에 잠 못 자면서 이제 걱정을 함께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황모 평론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거기 황태순 누구라고 황태순 얘기하면 평론가하고요. 평론가라고 하지 그다음 않겠습니다. 민영삼 예. 평론가하고요.
그리고 황장수 많습니다. 저 때문에 뭐 돈 번 패널도 많고 그 그다음에 시청률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 됐죠. 채널A, MBN이 제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0점 뭐에서 1로 올라가고 아. 그랬습니다. 와. 근데 황교안 그게 씨가 저랑 얘기한 그 얘기 나요. 음. 자기가 봐도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돈 벌려면 해야 된다.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렇죠.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이 네. 지시 내렸고 지시 내린 우병우 거예요. 그다음에 당시 남부지검장이 오세인인데 지금 강릉에서 공천받은 그 사람이 오세인 기소했죠. 검사장. 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힘든 시간을 거치시고 결국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건 이제 국정원 변호를 하셨던 게. 사건이고요. 네. 네. 대리기 사건은 1, 2심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못했어요. 검찰이. 그냥 이심에서 항소심에서 끝났습니다. 무죄로 항소심에서. 끝나고 네. 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직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김남국 의원 네, 같이 네, 대법원까지. 같이도 네.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굉장히 또 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 지난해 12일부터 시작한 이제 시민제한 캠페인이 이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부터 굉장히 호평을 네. 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김남국 변호사님도. 네, 네, 저도 따라하시면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세요. 지금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선거 운동이 올 스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19 언제 이렇게 막냐. 그 다음에 또 이 경제적인 어떤 후속 여파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또 최민희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그 방호복 딱 입고 요거 한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김현희 김현 의원이 아 김현 의원님, 정신- 뭐 아, 하는 차-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아 최민희 의원님. 마음속에 최민희가 있구만. 있어요. 좀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아니 두 분 다 똑같습니다. 뭔 짓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희현인 거 아시잖아요, 민희현이. 자 이제는 그러면 김현 남국이. 예. 예. 자 간단 프로필 김현 살펴봤고 네. 김남국 프로필 살펴보기 전에 제 것도 있어요. 그럼 오. 광고 듣고 굉장히 네. 저희가 알차게 돈이 또 없어서 준비를 광고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아, 광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방탄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요즘 귀하죠. 아. 이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구매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 이 기존 방탄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리뉴얼 제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리뉴얼된 방탄 마스크 2는요.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이 습기 맺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기구를 장착을 했습니다. 날숨 때는 이 막이 들려서 숨이 나가고 들숨 때는 막이 닫혀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또 피부에 직접 닿는 엘라스토머는요. 기존 제품보다 경도를 조절해서 더 부드러워서 밀착력이 우수하고요. 프론트 커버 역시 내구성이 높은 PC 재질로 변경해서 반영구성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로 불리고 있는 은이온수에 적신 습식 필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하고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방탄 마스크는요. 장애인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제조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좀 더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 제품도 입고 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주문하실 분들은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서 방탄 마스크 검색하시고 리뉴얼 제품으로 여러분 구매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그 지난번 방송 두 번 했는데 두 번 나가서 다 완판됐거든요. 와. 이거 그 앞에 뚜껑 열면 말해도 되고 말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와 신기하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거 약간 매드맥스 같아. 와 이거 너무 근데 이게 되게 편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기 예. 필터만 갈아 끼우면 예.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근데 은이온수의 이거 적신.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니요, 가져가셔도 왜냐면 돼요. 이거 썼기 때문에 누가 하셨으니까 먼저 돈 내시고 돈 내시고. 내고 가야 됩니다. 얼마예요? 자 다음 광고. 영한네이처의 술겜입니다. 마카 산삼으로 유명한 영한네이처에서 만들어서 몸에 좋은 마카 뿌리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리나무, 황기, 메가 등등의 순수 천연 재료들만 모아서 화학 성분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든 술겜은 여러분의 술자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즐거운 술자리 후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음주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꼭 하나 드시면 됩니다. 알갱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 씹어 드셔도 되고요. 단 치아가 단단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거나 고객센터 전화 031-323-2559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거 영양갱 같이 생겼는데요? 네. 정말 연영계 같네요. 이게 5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술 먹기 전에 하나 드셔도 되고 먹던 중간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나서 하나 딱 드시면 다음날 숙취가 없거든요. 최고. 네, 두 분 어떻게 술 많이 드시나요? 어떤가요? 바빠서 저는 못 요즘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먹을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줘보실래요? 네. 한번? 혹시 약간 결론이 네. 그 대리기사가 저 이후로 술을 끊었다고.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아니 끊으셨다고. 그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날이 2014년 9월 16일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특별법을 수사권 기소권 없이 1.1획도 고칠 수 없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진상규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애초에 가족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뒤집은 거니까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날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늦은 9시에 이제 저녁을 먹게 된 거고 12시 그러니까 9시니까 대략 한 2-3시간 정도 식사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왜 못 가냐. 그래서 대화를 나눈 중에 결국 못 가겠다 해서 그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이니까 굽신굽신 하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트윗에 올리면 됩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준 거예요. 네. 이 대리기사가 이 지나가는 젊은 청년에게. 그러니까 유가족이 볼 때 국정원이지 너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시비가 붙었고 저는 사실은 대리회사 전화번호를 알고 대리회사 측과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뒤늦게 갔더니 이 사람을 잡고 안 놓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얘기하자. 그랬는데 길 건너에 있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쫓아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이러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잡은 거죠. 국정원이다. 예. 이행 당했으니까 이분들은. 예, 예.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사람이 푹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했는데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런 것도 CCTV 다 찍혔습니다. 다 그거. 찍혔어요. 네. 다 찍혔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네. 그 명함을 가져간 청년이 예. 지금도 안 나타나죠. 성명불상에 어머.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 이해가 안 예, 되네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현재 장훈 위원장이 그 사건을 다뤄달라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김현은 억울한 거 아니까 괜히 내가 말을 꺼내가지고 네. 그래요. 세 마지막 번째 광고. 광고도 예.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탈모 걱정. 이제 블랙의 그것도 힘을 제가 믿을 있어요. 시간입니다. 네, 3단계 블랙 탈모 케어.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인데요.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탈모 관리 효과가 증명된 카페인과 토탄수와 블랙푸드 콤플렉스 등 이 두피에 좋은 블랙 성품들로 꽉 채워진 올 블랙 탈모 샴푸입니다. 보통 탈모 성분 하나에만 집중하는 다른 제품들하고는 달리 유분과 노폐물을 삭제하는 강력한 세정과 두피에 열을 내리는 진정, 또 믿을 수 있는 탈모 성분까지 탈모 케어 3단계를 샴푸 하나로 모두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끌거림이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사용은요. 이 탈모 걱정 없으신 분들도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강력한 3단계 블랙 케어로 여러분의 탈모 걱정 잡아드리는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화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헤이브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네. 두피 저도 이제 염색이나 뭐 드라이를 많이 그쵸, 받아가지고 많이 하죠. 두피 관리를 받아요. 한 번 받는데 8만 원인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걸로 딱 하고 근데 그 두피 관리를 받고 나면 머리가 진짜 가볍거든요. 네. 두피가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이걸로 감으니까 똑같더라고요. 네, 헤이브로 블랙 트리플 샴푸 여러분들 두피 뭐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탈모예요. 김나국 갑시다. 김남국 네. 가시오. 네. 출생 네, 1982년 광주입니다. 네. 유명한 너무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전남대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에 서민 반값 변호를 표방한 법무부 예율에서 변호사를 시작했고요. 예율에서 네이버 지식인의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지식인의 태양신까지 갔다고. 예. 특히 법률 상담보다는 연애 상담을 상당히 네, 법무법인 명현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네. 본격적으로 연애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만 저희가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김남국 변호사님에게 이제 누가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고백하고 싶다 좋아하는 여성. 저는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고백을 못 하겠어요. 도움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고. 김남국 변호사님이 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멋지게 고백하는 방법이라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막무가내로 고백하는 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좀 맞아요. 근데 막무가내로 고백하는 거 효과 없고. 본인이 막무가내 고백해서 망가져서 그렇게 했나 그래서 봐요.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타이밍을 잡아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답변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분위기다. 뭐 둘만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장소에서 분위기를 잡고 남자답게 진지하게 고백을 해라.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마지막은 진심입니다. 뭐 이것도 맞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편지 쓰기. 두 번째
번째 노래 불러주기, 세 번째 산 정상에서 외치기.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를 산 정상까지 데려가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편지를 주고 노래를 불러주더니 날 사랑한다고 외치는 와. 거예요. 너무 최악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네. 처음에는 이게 산 정상에서 외치는 것만 생각하면 도대체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 합치면 정말 멋진 고백이 되는 아니, 거예요. 다 합치니까 정말 총체적 이상하잖아요. 난국이에요. 아니, 다 총체적 합치니까 난국. 총체적 그러니까 난국. 이게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냐면요. 이 강서갑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기자님들께서 막 다 찾아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 지식인 이런 댓글이 돈다. 그래갖고 뭐가 도대체 도냐 그랬고 막 웃더래요 기자님들끼리. 그래갖고 뭔가 봤더니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팟캐스트 3 연구 들으면 될 텐데 그래요. 거기서 김남국 변호사 굉장히 하락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배꼽을 잡겠네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동형 TV 뒤쪽으로 돌려보면 김남국 변호사 소개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맞아요. 좋아요. 배꼽을 잡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와 손문선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소개팅, 소개팅. 꼭 한번 보시기 예. 바랍니다. 이 날짜가 방송이 또 네. 댓글 이 지식인 답변을 단 날짜가 2013년인가 12년인가 아무튼 오. 12월 24일입니다. 아. 네 크리스마스 근데- 이브 날 제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김남국 후보 네. 연애도 못 해본 주제에 이런 글을 쓸 아니, 자격이 연애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 연애 안 하고 이거만 하고 있었다. 남의 연애를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연애 상담. 최애 아이템입니다.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90% 세일하는 르카프와 프로스펙스. 제가 자주 알려줍니다. 요 네. YTN 1층에 이게 바겐세일 할 때 있거든. 르카프 싸게 팔 르카프 때 있습니다. 90% 내가 네. 문자 보내면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르카프 아니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빨개네요. 아우 냄새야. 자 넥타이도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실처가 없네. 자 다 넥타이도 거짓말입니다. 항상 저 넥타이입니다. 저 하나가 있는지 하나가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있어요? 네. 넥타이는 집에 한 50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아니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 안에 이 메리아스 난닝구를 네. 보통 이 젊은 분들은 이렇게 안 알았지. 입으시는데. 내가 입지 마라 그랬지. 어. 안 돼요. 이제 저 김남국 후보자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함부로 얘기하시면 함부로 안 돼요. 얘기하 죄송합니다. 아, 옛날에 예, 버릇이 죄송해요. 나와가지고. 아유. 김남국 후보님 마음대로 입으십시오. 네. 새롭게 유행을 선도하실 좀 거예요. 사주세요. 네, 아, 제가 사주면 안 돼요. 아, 저도 쓰던 뭐- 거 주세요. 저도 안 그 좋아해요. 아, 쓰던 거 넥타이를. 주세요. 네, 쓰던 거 주시면 돼요. 자 본인 옷 사 입는 거 돈은 아껴도 후배들을 챙길 때는 기꺼이 지갑을 열 줄 아는 통 큰 남자. 맞아요. 조국의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청년 김남국 파이팅!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내용이 짧아요? 제거 보는 사람은 다 다 압니다. 아, 김남국 다 알아, 다 알아. 예, 우리 다시 그럼 김현 의원한테 가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또 남국 씨한테로 오도록 합시다. 네. 야 근데 진짜 원래 천정배원이 열린우리에서 사선했던 있었죠. 지역입니다. 네. 네. 그러다가 19대 20대 때 다 뺏겼어. 네, 뺏겼고요. 뺏겼습니다. 그때도 이제 좀 이 진보 진영이 난립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면 2012년도에 야권 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선을 했던 지역이고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성 전략 공천으로 우리 당이 후보를 공천을 했어요. 네. 그런데 통진당에서 경선 지역으로 단원갑을 해달라고 예.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옆에서 활동하던 시흥에서 활동하던 음. 변호사를 이쪽 단원갑으로 네. 와서 예. 경선을 했는데 졌어요. 예. 그래서 통진당 후보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를 못 내니까 예. 투표율이 아무래도 아, 저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부지리로 자유한국당이 된 거고요. 됐고. 2016년도도 어쨌든 제가 경선도 못하고 단수 공천을 했는데 네. 졌죠. 그때 또 국민의당이 뺏어갔어요. 김기환이 예, 나왔었죠. 그렇기도 하지만 음. 옆에 상록을은 김철민 의원이 김영환 후보랑 경쟁한 거거든요. 아. 현역 의원하고 싸우는데 이야. 김철민 의원은 당선이 됐으니까 어우, 그것만의 이유로는 설명하기는 김영환 좀 그때 안 떴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또 절로 가 있더만 미래통합당 가요. 미래통합당의 음. 고향으로 갔던데요. 동해 번쩍 서해 네. 번쩍이에요. 네. 홍길동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도 제가 안산에서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데 천정배 의원이 사선을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아요. 출마한다고 안산을 단원갑을 떴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광주로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금, 또 국민의당에 갔다가 지금 이제 음. 그렇게 된 건데 많이 듣습니다. 천 의원에 대한 뭐 추억도 있고 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불만도 이제 있었겠네요. 이런데 네. 기본적으로 단원갑을은 음. 저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텃밭인 동네다라는 점이죠. 네. 네.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세월호 지역구잖아요, 사실은. 양쪽 이렇죠. 한쪽은 단원고가 있는 거는 단원을 지역이고요. 네. 저희는 와동 선부동에
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 시민이 좀 갈라져 있는 곳이기도 하겠네요. 좀.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진상 규명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아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저 청취자나 시청자나 네. 다 같이 느낄 텐데 어떻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 지역에서 저 사람들이 되느냐. 새누리당이 당선되느냐 좀 이해가 안 이해를 가거든요. 못하겠다. 이렇게 두 군데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분이 막판에 이상한 그 공천. 공천을 예, 합니다. 예. 광주에서 강기정 의원 잘라내면서 또 이제 변호사 출신의 사람을 심죠. 그렇죠. 이쪽 동네도 그 기존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을 밀어내고 전략 공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단원을에서 준비하던 국민의당 후보가 단원갑으로 넘어오고 네. 또 그 우리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이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이런 이상한 작전이 되는데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선거를 이기는 선거에 전략을 쓴 게 아니고 네.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형태로 작동이 된 것이 없잖아 있다. 그렇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 자르고 정청래 의원 자르고 네. 뭐 여러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까? 김현 그러니까 자르고. 예, 저도 뭐 저는 1차로 잘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망한 우리 지지층이 투표를 안 안 할 해버리네. 것이고 음. 그렇게 되면 10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내각제 개헌으로 갈 수 있는 고리로 생각을 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때 했을 것이다. 최순실, 김기춘이 뭘 도모했겠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최순실은 무슨 이상한 돈벌이를 그렇죠. 했던 거고 국기춘은 뭐 또 그랬던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역추를 해보면 그때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는 이기려고 했던 선거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좀 지기 위한 구도였던 거고 단원 가불이 그렇게 해서 희생양이 됐던 희생양이 거고 됐다. 그 희생양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더디게 했던 아하. 요인으로 작동된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그리고 세월호 문제가 약간 정치처럼 됐잖아요. 네. 정치화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 또 뭔가 시민들을 또 갈라놓은 것도 있고 그 부분에 염증을 느낀 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또 결집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진행이 되려면 이번에 좀 국회가 제대로 된 인물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분이 듭니다. 적임자입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쨌든 여기는 국정원의 공작을 파헤쳤던 변호사고 저는 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거고요. 세월호가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그걸 단정 짓기는 뭐하다. 왜냐하면 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발표하던 날,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발표하던 날 무리한 추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사건을 만든 거냐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월호와 국정원의 개혁 문제와 이 다 이어져 댓글 있는. 네. 공작 다 연결돼 이것들은 있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반드시 21대 국회에선 해결을 하고 더 이상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기무사의 사찰도 국정원하고 세월호하고 연결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리기사한테 명함을 뺏어가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 그 당사자가 아직도 성명불상자. 드러나지 예.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게 자, 세월호와 관련되어서도 사실 안산 단원구 을과 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안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세월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발전이나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도 사실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느낌은 단순하게 그냥 김현 의원님께서 계셔가지고 안산 단원구 갑과 을이 되게 붙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안산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한 덩어리의 이런 어떤 지역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 뭐 안산 상록 갑을 그다음 단원구 상록 그 갑 을이 있는데 이 네 개 지역구가 한 덩어리인 느낌. 그래서 그 네 개에서 정말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네 개 지역구를 모두 다 섞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안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국회의원 네 군데가 더불어민주당이면 아하.
개선이 하나로 일치돼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네. 것이고 산업 도시로서의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문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8만 7천 명의 다문화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안산 경제에 굉장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많이 와서 안산 경제를 위해서 공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어쨌든 쭉 하나로 이어지면 그야말로 전성 시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후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마를 결심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하락한 결혼 안 하고 출마한다고 보통 이제 그리고 가족이 정치한다 그러면 대부분 반대하거든요. 계속 반대하셨죠. 아. 그러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계속해서 선생님을 꿈꿨고 지금도 제가 거의 한 10년째 저희 고등학교 학교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하고 살레시오. 있거든요. 네, 살레시오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길을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상당히 놀라셨고요. 저도 사실은 좀 놀랐죠. 근데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운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잠깐만. 뭐너짠 아이고 씨. 이러실래요, 후보님? 아니, 진짜 진심으로 대통령이십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전혀 대통령이세요? 아닙니다. 참네. 제가 전혀 그걸 생각하고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감히 저를 그럴 만난 게 운명이겠죠. 감히 제가 네. 그럴 뜻이 없었고요.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정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민생 문제 해결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20대, 30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보편적인 어떤 평범한 직장을 구해도 내 삶은 계속해서 불안해요. 네. 심지어는 변호사가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삶의 불안이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숨 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뭐 주거 비용,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이러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민생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정말 국회에 가서 하고 싶은 거는 민생 문제 해결이다. 안산에 관련된 지역 발전과 안산 지역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안산으로 갔는데 지역에서 좀 흔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지역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끝났어 그 얘기는 그건 이제 하지 마. 없지 안 없습니다. 흔들지? 없어요? 예, 그 누가 안 흔들게 해줬어? 이동영? 그렇지. 17대 때는 재종일 우리당 그리고 재종길. 재종길이 재종길 재종길이 죄송합니다. 친구세요? 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서는. 18대는 박순자 한나라당 또 19대 부자현 20대 다시 박순자 네. 왔다리 갔다리 리턴 매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네. 부자현 후보가 원래 민주당 있었는데 거기도 컷오프 됐어요. 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가버렸지. 네. 그래서 어부지리로 박순자가 된 영향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박빙이었죠 그때도. 예. 네, 그렇지. 상당히 이제 박빙이었는데 저희가 3등했죠 우리 당이. 네, 저희가 분열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국민의당도 없고 예. 또 김남국 변호사 우리 코어들이 핵심 지지 코어들이 너무 또 좋아하고 그렇기 아유, 때문에 예.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또 그 생각되는데 네. 박순자 씨가 또 이번에 또 뭔가 한 게 사고를 사고를 쳤어요. 쳐가지고 지금 운전기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정 씨죠. 2010년 10월부터 안산 단원을의 당원협의회 조직국장으로 근무를 했고 7년간 이제 운전기사로 수행비서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12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대 국회 재직 중인 박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김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을 시켰다.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지켜본 상황은 운전기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봤겠죠. 하죠. 네, 양심과 너무 먼 행위를 했고 본인은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본인을 7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데리고 갔대요. 근데 매월 월급 150만 원만 주고 24시간 365일 내내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이 안산시의 꽃과 나무를 불법으로 도취를 했다는데 이건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도치를 자기 집에 심었나?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공공기물을 도둑질하도록 강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제 이번에 안산 단원을에 이 박순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운전기사님 이제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박 의원의 비행 불법을 고백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분이 안산 단원을의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운전기사가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아웃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컷오프.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뭐 확정적이진 않으니까 가능성이 예, 있다. 예. 본인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던지면서 다가가고 메시지 싶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유권자 있을 것 메시지. 같아요. 참고로 4년 전에 오창석 후보는 미래 미래 대통령. 대통령. 어. 정말 되도 않네. 누가 공감을 합니까 거기에? 부산 지역이었죠? 네, 부산. 네. 출마 안 합니까? 네, 아, 이제 안 한대. 안 지금 합니다. 너무 정치 이제 행복해. 밖에 아, 나와 있어요 벌써. 네. 뭐로 주겠어요? 저는 오직 안산, 오직 민생입니다. 어. 예. 미래 대통령보다 낫네. 아,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정말 높이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지역의 분들을 높이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정치의 목표는 뭐 원대한 어떤 그런 중앙 정치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지역 현안과 안산의 발전만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후보님도 뭐 메시지라든지 있습니까? 저는 안산을 환하게 정치는 대차게 합니다. 안산은 그러니까 환하게 안산은 제가 있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의 아픔도 있고요. 다문화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통으로 안산이 발전돼야지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안산선을 제때 착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 역세권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희망 생명안전공원을 제대로 이제 정착시켜야 되고 진상 규명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선곡으로 있는 와동, 선부 1, 2, 3동, 백운동, 신길동, 원곡동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뭐 체육관 건립의 문제라든가 수영장 건립, 네. 그다음에 복합 시설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이제 문제라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정권을 우리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속 집권을 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에 대한 기운이 이제 2020년 대선 지방선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보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네. 살림도 챙기고 지역민의 교통, 보육, 교육, 복지 이런 문제를 좀 4개 지역이 전부 한 성이 있으면 좀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쵸. 남녀 동수까지는 아니어도 30% 30%가 있어야지만 50%의 여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 공천 마지막 남은 후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청년 전략으로 여성인 선배가 제가 경선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칠 때가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이동영 TV 시청자분들에게. 아, 네. 이렇게 이동영 TV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동영 TV에 수다맨부터 출연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 출연했는데 또 이렇게 예비 후보로 출연하게 되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앞으로 제가 정말 여러분들 기대와 응원에 정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더 낫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현 김현 후보님. 후보님. 네, 오늘이 D-33일입니다. 저녁도 지금 걸르고 김남국 변호사도 안산에서 이제 서울로 왔고 저도 안산에서 서울 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안산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안산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교통 문제, 그다음에 안전한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복지, 교육, 산업의 그 발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서울까지 사실은 신안산선이 제때 됐으면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이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들 안산으로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한 달 뒤면 4.16 6주기가 되는데요. 잊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그런 그 심판의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동영 TV는 사실은 저는 처음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진짜가 나타났다나 아니면 라디오는 출연했는데 네. 이렇게 이동영이
이동영 작가를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듣고 보는 프로에 나왔다는 점이 또한 감사드리고 박지훈 변호사님에도 감사드리고 양박 감사합니다. 박지희 네, 박지희입니다. 네. 네. 우리는 아, 양김이고요. 네, 양김. 양김 대 양박.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후배가 공군 조종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를 이동영 작가님의 책으로 역사를 배웠다고 사진을 꼭 찍고 싶다고. 밖에서 기다리겠습니까? 네, 밖에서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뭐 이동현 TV 유튜브로도 나갑니다만은 또 편집해서 EJ 팟캐스트 올라가니까. 와우. 예. 네, 주변에 안산 사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 꼭 한 많이 번씩 홍보 좀 보내 해주세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칩시다. 네, 자 오늘 다시는 만나지 말자 7회 행운의 7이네요. 두 분에게 행운이 와. 깃들길 바라면서 네. 자 단원갑의 김현, 단원을의 김남국.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여의도로 가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